한서영은 아침 7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부터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죠. 침실 옆 드레스룸에서 정지훈의 출근용 셔츠를 꺼내 거실 한쪽에 마련된 다림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어요. 하얀 면 셔츠 위로 따뜻한 스팀이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밤사이 생긴 구김들이 하나씩 매끈하게 펴져나갔습니다. 결혼 10년째 여전히 남편의 옷을 직접 관리하는 게 서영만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세탁소에 맡기면 더 편하겠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리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상의 의식 같았습니다. 루비셀코스라는 중견 화장품 회사 대표의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지훈과 함께 쌓아온 이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영에게는 이런 따뜻한 가정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이상향이었거든요. 주방에서는 커피 내리는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서영은 지훈이 좋아하는 콜롬비아산 원두로 정성스럽게 핸드드립 커피를 준비했어요. 토스트도 적당히 노릇하게 구워서 버터와 잼을 곁들여 놓았습니다. 여보, 커피 정말 맛있어. 역시 우리 와이프 솜씨가 최고야. 정지훈이 식탁에서 경제신문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도 회사 일로 늦어지실 거죠? 요즘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응. 중요한 투자사 사람들과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하나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며칠째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거든. 정말 고마운 친구야. 이하나. 대학 시절부터 서영의 단짝 친구였던 그녀가 지훈의 회사에서 PR팀장으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서영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남편 곁에서 일해주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는 업무 능력도 뛰어났고 지훈도 그녀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많이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한테 제가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 같이 먹자고도 하고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요. 정지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다. 하나도 요즘 워낙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거든. 우리 와이프 음식 생각하면 정말 좋아할 거야. 서영은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마친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지훈에게 건넸어요. 지훈이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오후 2시쯤 서영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대청소를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어메니티였어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이라고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상하네. 이게 왜 여기 있지? 지훈이 출장 갈 때 가져온 건가 싶었는데 최근 몇 달간의 출장은 모두 부산이나 대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봉지를 다시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아마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시간, 지훈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좀 늦을 것 같아. 요즘 신제품 런칭 준비 때문에 정말 정신없어. 경쟁사들도 비슷한 제품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서 시간과의 싸움이야. 고생이 정말 많으시네요. 몸 관리만큼은 잘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서영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호텔 어메니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마 정말 별거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서영은 지훈의 차 열쇠를 빌려 대형마트에 일주일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장보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무거운 짐들을 차에 싣다가 뒤로 후진할 때 실수로 블랙박스 버튼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최근 며칠간의 운행 기록들이 주르륵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화면을 끄려고 했는데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며칠 전 영상들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부산 출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던 지난주 금요일, 차량의 실제 이동 경로는 부산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경기도 어느 콘도 단지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영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소 같으면 금세 잊어버렸을 일인데 일주일 전 발견한 호텔 어메니티와 함께 생각하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을 갑자기 믿지 못하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8시쯤 지훈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미팅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녁 드세요.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지훈도 그걸 눈치챘는지 물어봤어요.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지훈이 아침 일찍 골프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학 동기들과 골프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 때쯤 들어올게. 네, 조심히 다녀와요. 평소 같으면 도시락도 싸주고 골프 잘 치라고 격려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현관에서 간단히 인사만 했어요. 지훈이 나간 지 30분 후 서영은 갑작스럽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의심을 계속 갖고 살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확인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은 택시를 불러 지훈이 간 방향으로 따라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적한 콘도 단지였어요. 주차장을 둘러보니 지훈의 차가 보였습니다. 흰색 SUV, 번호판까지 확실했어요. 서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콘도 건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1층 한 호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베란다 쪽 유리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그 틈새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정지훈과 이하나였습니다. 둘은 와인 잔을 들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이하나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 이하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며 깊고 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애정이 가득했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나무 기둥에 기대어야 했어요. 서영은 그 충격적인 현장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건 휴대폰 진동음 때문이었어요.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골프 끝나고 동기들과 저녁까지 하기로 했어. 늦게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당한 거짓말을 말이에요. 서영은 그 문자를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오히려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차근차근 되짚어보니 작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이하나가 회사 일 때문이라며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한 것도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훈도 늦은 회식이 부쩍 잦아졌고 주말 골프 모임이나 동기 만남도 훨씬 많아졌어요. 서영은 그저 회사가 성장하면서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하나의 행동과 말투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영을 언니라고 부르며 스스럼 없이 굴었는데
최근 몇 달간은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훈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후 9시가 넘어서 지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언제나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응, 동기들과 회식하면서 먹었어. 오늘 골프도 정말 재미있었고. 지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다는 듯한 기분 좋은 톤이었어요. 골프 스코어는 어땠어요? 생각보다 잘 쳤어. 오랜만에 기분 좋은 라운딩이었어.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영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하나가 정말 일이 많나 봐요. 자주 야근한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대요? 응, 신제품 런칭 준비 때문에 정말 바빠. 하나가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 정말 고마운 친구야. 지훈의 목소리에 묘한 애정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런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하나한테 몸 관리 잘하라고 꼭 전해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그래, 내일 얘기해 볼게. 그날부터 서영은 철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전화 통화 내용,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의 패턴, 그리고 이하나가 집에 올 때의 표정과 행동들을 세심하게 지켜봤어요.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단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저녁 이하나가 회사 업무 때문이라며 집에 왔어요. 서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하나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전까지 부쳐서 상을 가득 차렸어요. 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정말 미안해서 어떡해요. 친구 사이에 뭘 그래. 요즘 일이 정말 많다며. 고생이 많다. 이하나의 표정에서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서영은 그런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지훈이랑 일하기 힘들지 않아? 성격이 좀 까다로운 편이잖아. 아니야, 지훈 오빠는. 이하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야. 일도 잘하시고 직원들도 정말 잘 챙겨주시고. 오빠라는 호칭. 언제부터 이하나가 지훈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목소리에 묻어나는 묘한 떨림과 애정 어린 톤까지. 그래, 다행이네. 너희 둘이 잘 지내서 나도 정말 마음이 놓여. 서영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영은 평소라면 전혀 관심 갖지 않았을 스타트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아마 본능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미나장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았는데 무대 위 발표자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윤태섭이 연단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바로 그 태섭이었습니다. 소비자 데이터 분석의 혁신적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패션 업계에서는 기존의 마케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섭의 발표는 전문적이면서도 흥미로웠어요. 15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대학생 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서영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태섭에게 다가갔어요. 태섭이. 정말 태섭이 맞죠? 태섭이 돌아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라워했어요. 서영아. 와, 정말 서영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한 15년 만인 것 같아요. 둘은 세미나장 로비 카페에서 간단히 근황을 나눴습니다. 태섭은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후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리브인사이트라는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어요. 결혼 잘했다며? 남편이 화장품 회사 대표라고 소문 들었는데 정말 축하해. 서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네, 감사해요. 태섭이는 결혼 안 했어요? 한 번 했다가 작년에 이혼했어. 일에만 너무 매달려서 그런가 봐.
지금은 혼자 살면서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어. 세미나가 완전히 끝나고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섭의 회사가 주로 소비재 업계, 특히 화장품과 뷰티 브랜드들의 소비자, 행동 패턴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루비셀코스라는 회사 알아요? 물론이지. 요즘 성장세가 꽤 괜찮은 중견업체잖아.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왜 갑자기? 제 남편 회사예요. 태섭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럼 업계 내부 사정도 잘 알겠네. 혹시 시간 되면 한 번 더 만날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영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언제든 연락해요. 며칠 후 두 번째 만남에서 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섭아, 혹시 루비셀코스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신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분석 결과를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태섭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영의 진지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렇게 할게. 서영은 그동안 조금씩 수집해둔 루비셀코스의 내부 자료들을 태섭에게 건넸어요. 제품원가 계산서, 성분 분석표, 광고 기획서, 그리고 내부 회의록까지. 지훈의 서재에서 그가 없을 때 몰래 복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건 정말 기밀 문서들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만 해주세요. 태섭은 자료들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꽤 방대한 양이네. 제대로 분석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태섭이 분석 결과를 들고 왔을 때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서영아, 이거.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어떤 문제요? 일단 제품원가 부풀리기는 기본이고 여러 제품의 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그리고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많이 부족해. 서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적지 않았어요. 태섭의 분석 결과를 들은 서영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회사 자체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친정에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응?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며칠만 다녀올게요. 그래. 심각한 거야? 내가 같이 갈까? 어머니께 인사도 드릴 겸.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서영에게는 친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친정어머니란 있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서영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강남의 한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화장품 진실 추적자라는 닉네임으로 말이죠. 그리고 루비셀코스 제품들에 대한 의문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광고 많이 하는 루비셀 안티에이징 크림, 정말 펩타이드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만큼 들어있을까요? 성분표를 자세히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천연 성분 95%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실제 전성분표와 비교해보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며칠간은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팔로워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섭이 분석해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업계의 원가 구조에 대해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원료비는 제품 가격의 10에서 20% 정도인데 일부 고가 제품들의 실제 원가 구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효능 실험 결과라고 제시되는 자료들,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실험 대상자 수나 실험 기간을 보면 한편 지훈과 이하나는 서영이 없는 사이 더욱 대담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지훈이 이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야, 서영이가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벌써 사흘째 연락이 안 돼. 좀 이상하지 않아? 언니 원래 조용한 성격이시잖아요. 가족일이니까 그쪽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가? 근데 친정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인지도 안 알려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가 연락하시면 안부 꼭 전해드릴게요. 이하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이 없으니 지훈과 훨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둘은 그날 저녁에도 콘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영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에 관심 많은 소비자들이 하나둘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루비셀 코스에 대한 의문도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이 계정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루비셀 제품 몇 개 써봤는데 광고만큼 효과가 없더라고요. 성분 분석이 정말 전문적이네요.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구하시는 건가요? 루비셀 홍보팀에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뭐라고 해명 안 해주나요?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고 공유도 늘어났습니다. 서영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점이었습니다. 서영은 호텔방에서 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섭아, 저예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이지. 목소리가 심각한데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내일 저녁 홍대 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서영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만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저녁 서영은 태섭과 만나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심각한 문제점들까지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섭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소비자들이 계속 속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언론에 제보하는 게 어때? 내가 아는 기자들이 몇 명 있거든. 서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런 일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해. 일주일 후 서영은 태섭이 소개해준 기자 3명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국 탐사보도팀 기자, 경제 전문지의 산업부 기자, 그리고 온라인 매체의 젊은 탐사보도 기자였어요. 서영은 그들에게 태섭이 분석한 상세한 자료와 함께 루비셀 코스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왔어요. 성분 허위 표시, 효능 과대 광고, 원가 조작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기자들은 서영이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서로 놀란 표정으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이런 기밀성 높은 내부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국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실명으로 인터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익명 제보보다는 실명 증언이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서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니까요.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없고요. 기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수준의 내부 자료와 당사자의 직접 증언이면 충분히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형 기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기사가 보도되기 전날 밤 서영은 결심을 굳히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예요. 서영아, 어디 있어?
연락도 없고 정말 걱정했어. 친정어머니는 좀 어떠셔? 곧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영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의 당황하는 기색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하나와의 일도 알고 있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벌여온 모든 부정행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서영아, 잠깐. 우리 직접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거짓의 성은 내일부터 차례차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서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여러 매체에서 루비셀코스에 대한 폭로 기사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루비셀코스, 성분 허위 표시로 소비자 기만 의혹, 화장품 업계 발칵, 중견기업에 감춰진 추악한 민낯, 원가 조작과 과대 광고, 루비셀 전 제품 제조사 시급.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루비셀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퉈 대량 매도에 나섰고 회사 대표 번호로는 분노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어요. 지훈이 급히 이하나를 불러 비상회의실에서 만났어요.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극비 내부 자료들을 언론에 흘린 거야? 이하나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수준의 자료들은 내부 사람이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설마 서영이가 이런 일을? 그럴 리 없어요. 언니는 회사 일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둘 다 마음 깊숙이는 서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제보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지훈과 이하나의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하나야,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거 공개하자. 오빠, 그런데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서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아. 워낙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하고 있어. 녹음 파일이 각종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 된 거였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비난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이런 회사 제품을 누가 믿고 써요? 정말 역겹다. 대표 부인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회사 돈으로 불륜이나 하고. 소비자들 우롱한 거네. 오후 2시 루비셀코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평소 지훈을 지지해왔던 이사들의 표정도 이번에는 차갑기만 했어요. 대표님, 이번 사태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일단 진상조사팀을 꾸려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진상조사요? 이미 모든 증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무슨 조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회사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대표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지훈의 즉시 사퇴를 요구했고 당분간 모든 경영활동에서 손을 떼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편 이하나는 회사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출입마저 금지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하나야, 문 좀 열어줘.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이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언니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영이 말고는.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서영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루비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지훈과 이하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루비셀 코스 본사 앞 광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방송사 중계차들도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확히 2시에 서영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표정에서는 흔들림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서영이 입을 열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셀 코스 대표 정지훈의 아내 한서영입니다. 첫 마디부터 현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입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리고 저 역시 그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다는 걸 고백합니다.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모든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 역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영은 태섭과 함께 현장을 떠나려 했어요. 그때 뒤에서 지훈이 미친 듯이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잠깐만. 제발 우리 좀 얘기하자. 하지만 서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루비셀 코스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정지훈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허위 광고, 그리고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하나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대에 섰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둘의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기에 바빴거든요. 한편 서영은 그동안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태섭과 그가 소개해준 투자자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자금을 모았고 파산 직전이던 루비셀 코스의 핵심 지분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회사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완전히 새로운 경영 철학과 투명한 운영 시스템으로 재출발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다니.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태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혀 혼자가 아니에요. 태섭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은 한서영 대표이사로서 완전히 새로워진 루비셀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존 제품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과감하게 단종시키고 정직한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모토는 매우 단순해요. 정직한 성분,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과장되지 않는 솔직한 광고. 이 3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지만 서영의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를 직접 목격하면서 점차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전 체제에서 여러 불편함과 갈등을 느꼈던 양심적인 직원들은 환영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석 달 후 새로운 루비셀의 첫 제품 라인이 시장에 출시되었어요. 정직한 화장품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혁신적인 브랜드였습니다. 광고에는 화려한 톱 모델들 대신 실제 제품을 사용한 일반 소비자들의 솔직하고 진실한 후기가 담겼어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용할 만해요.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러워요. 무엇보다 안심하고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동안 화려하고 과장된 마케팅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정직하고 솔직한 접근 방식에 큰 호응을 보낸 거였어요. 어느 날 서영은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루비셀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와 기업 경영 철학을 자세히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방송국 메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생방송 인터뷰에서 베테랑 앵커가 물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내셨나요? 서영은 잠깐 깊게 생각한 후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강하고 현명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경험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바로 신뢰예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기업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신뢰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일이죠. 회사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이 원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서영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정의는 언젠가 실현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서영은 태섭과 함께 루비셀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아?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제야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서 이런 큰 일들을 모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영이 태섭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훌륭한 직원들도 있고요. 태섭이 서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우리 함께 더욱 멋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루비셀 본사 건물 외벽에 새롭게 설치된 간판이 석양빛에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간판에는 루비셀 코스 대표이사 한서영이라고 당당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있었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들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질 것이었어요. 서영은 깊고 시원한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의 상쾌한 향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한서영은 이제 진정한 루비셀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욱 찬란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실을 향한 그녀의 용기 있는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